오늘은 두 번째 면접 관련된 시간으로 실전 면접 직면하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의 면접 문제를 실제로 접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접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블라인드 면접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개인 정보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 수험번호, 출신 고교를 말하면 안 되시고요. 출신 고교를 또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식 및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교복이죠. 그죠? 배지 같은 거 이런 거 나타내면 안 되고요. 면접 도중에 지원자 및 부모, 친인척, 신분 노출을 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국고등학교 다니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니는 한국고등학교에서는 무슨 동아리 활동해서 이렇게 학교를 언급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가 뭐 법원에서 근무하셔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 직장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또 부모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친척들도 대기업에 다니시는 큰아버지의 영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가정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탈락 처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은 면접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근의 학교에 가서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몇 명 학생들 만나보고 왔는데 그 학생들을 만나보고 온 거에 대한 그 후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기부 활동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특이나 창지에 나타나 있는 뭐 주제 탐구 활동이나 무슨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어떤 기사를 작성했다, 또 뭔가를 발표하는 활동을 했다, 또 멘토링 활동을 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인의 그 훌륭한 역량을 한번 마음껏 발휘해봐라,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는 거죠. 원래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준비 못 해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건지, 즉 면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진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했던 활동보다 선생님들께서 과대 포장해서 적어줬을 개연성도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면접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의 의도를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제 탐구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주제 탐구 활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겪었던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얼마큼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서 작성 활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뭐에 대해서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고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자소서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자소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소서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나타내지 못했던 그 분량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투가 이제 습관이죠. 뭐뭐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막 일부러 추측성 말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질문에 대한 반응과 말의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마치 옆에 교무실에 옆에 앉혀놓고 편하게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리게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 인터벌이 상당히 좀 길었고요. 물론 실전 면접을 표방한 모의 면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제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는 10분 전후로 이루어지니까 일단 본인이 많은 질문을 소화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선 같은 처리는 전반적으로 잘 돼 있었는데 앉아있는 자세가 되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무릎 위에 손을 얹어놓으면 되는데 깍지를 껴서 엉성하게 가운데 올려놓고 좀 약간 형용하기 표현하기 어려운 형태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목소리에 자신감이 되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만큼 면접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었고 앞에 있는 면접관을 되게 무서운 사람인 양 보는 경향이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학과에 붙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나 안 뽑아줘도 돼 이런 느낌에 받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같은 맥락으로 질문했을 때 뒤에 얘기했지만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 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책 이런 거, 뭐 리더십의 경험을 물어봤을 때 그냥 단답식으로
봉사활동, 뭐 급식 도우미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끝나는 경우가 되게 있었어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추가 질문, 꼬리 질문을 계속 해보았지만 성의 없게 답변하는 모습 보고 아 우리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내지는 면접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내지는 아 뽑을 만한 역량이 안 되는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흔히 물어보는 레파토리 질문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뭐 없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 기반의 면접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뭐 말투도 중요하고 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 즉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세특 1, 2, 3학년 일단 세특과 창체,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 적혀 있는 그리고 행동 발달 종합 특기사항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 선생님은 이렇게 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2학년 때 미인정, 지각, 결석, 조퇴, 뭐 결과 이런 게 있다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없다고 우길 게 아니라, 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본인이 했던 어떤 실수나 또 게으름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되 대신에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면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각 세특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끼고 성장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얘기해야 됩니다.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어떤 성장까지 이어지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교과에 대한 심화나 다른 교과 연계나 그다음에 확장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해주면 정말 최고의 답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답변에는 그 지원 모집 단위 즉 여러분 지원한 학과에 대한 역량 중심의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됐으면 여러분들 활동에 대한 결론과 그 변화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나 경영학과를 공부하기에 수학하기에 내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역량이 있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물어볼 때도 장점이 그냥 인성적인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 모집 단위 관련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하는 그 요령에 있어서 간결하게 하되 핵심만 파악해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답변은 1분에서 1분 30초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루해지기도 하고 핵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대답은 두 가지식으로 하시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답변. 그 활동 이후에 배우고 느낀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떻게 좋아서 어떻게 다음 활동에 영향을 줬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고요. 진솔한 답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만큼만 아는 데까지만 답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다가 나중에 또 한번 제대로 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 목소리, 앉은 자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가끔씩은 우리 면접관들 중에 한 분 정도가 일부러 중간에 말도 좀 끊으시고 약간 또 무서운 눈초리로 또 시선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계속 질문을 팍팍팍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실은 대답의 내용보다는 대답의 태도를 더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로 각 대학마다 정말 많이 자주 물어보는 기출문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입학한 다음에 학업 계획에도 물어보죠. 어떤 공부할 거냐? 그리고 뭐 입학 이후에 졸업 이후에 어떤 진로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지원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 뭐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장점은 역량에 관련된 답변을 만발하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점 액면 그대로 요번에 컨설팅 갔던 학생 중에 한 명은 본인의 단점을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친구한테
격려보다는 자기는 대안을 제시해서 바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단점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단점을 어떻게 고쳐 나가서 어떻게 변화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단점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질문도 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독서는 뭐냐?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냐? 리더십의 발행 경험 하나만 얘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온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멘트도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또 우리 답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냐 실제를 한번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